한해 프로리그 경기 오겠습니다. CJ&투스와 KT로스의 경기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인데요. 굉장히 동안됩니다. 이영호. 이런 경기를 어떻게 참고합니까? 말도 안 되는 플레이예요. 네, 정말 저희끼리 이런 얘기를 했었죠. 경기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인가. 네. 태태전 이렇게 하면 무난하게 이기는 것 같은데 따라하고 싶어도 저렇게 안 되거든요. 따라하면 망하죠. 네, 그렇죠. 상대방이 그렇게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볼까요? 그렇죠? 북쪽으로 탱크를 빼면 센터라인을 반반 갈라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명 그림 자체는 조병선 선수가 더 많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병력이 열세도 아니고 멀티도 빠르고 어떤 모든 것 자리와 멀티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병력을 그 한 방 자신의 움직일 때 병력을 뒤로 빼는 거 보세요. 이런 거 자체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이영호 선수만이 생각하는 그러한 선택인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미래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탱크가 많진 않았는데 나는 이런 식의 흐름을 가질 거야라는 이영호의 움직임. 이영호, 김태경, 이재동 정말 각 종족에게 도움이 안 돼요. 뭘 보고 어떻게 참고합니까? 그렇죠. 확실히 이영호 선수가 노벌처 플레이를 처음에 하면서 골리앗도 생략을 하고 바로 탱크만 모아줬잖아요. 그 부분을 알고 조병 선수도 내가 그래도 3커맨드를 빨리 가져갔지만 벌처와 골리앗을 좀 생산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탱크 숫자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시간만 버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뒤로 물렀을 뿐인데 이영호 선수는 여기서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그냥 경기 끝날 때까지 여기 자리를 계속 차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조병 선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갔던 부분은요. 벌처를 통해서 이득을 보고 상대방의 레이스도 잡아먹었는데 이영호 선수가 전투를 통해서 교전을 통해서 더 이상의 이득을 거두기보다는 라인만 계속 잡았다는 거예요. 조병 선수 입장에서는 이영호 선수가 들어올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는 뚫기가 힘들어진 벽이 벌써 생겨버리고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한번 시도하는 조정세 움직임인데 이때도 늦었거든요. 그렇죠.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이영호 선수에게는 유일한 약점이 좀 있는 시간대였습니다. 첫 번째 교전에서 저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탱크 저 두 개를 잡았어야 돼요. 저 두 개를 잡고 한시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게 되면 스타포트를 통한 변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정말 저 두 개로 인해서 한시에 커맨드를 짓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정말 박용훈 해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당연히 조병선 선수 입장에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멀티가 되는 게다가 레이스가 잡혔죠. 마음 급한 쪽은 이영호 선수다 라고 했지만 더 여유 있는 쪽은 이영호 선수였고 마치 이영호 선수가 두 테란을 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은 이렇게 갈 테니까 저렇게 움직이고 시키는 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를 사실 그 조병 선수가 다시 한번 지켜본다면은 굉장히 좀 많은 아픔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도 본인도 느끼면서 플레이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확실히 워낙 이영호 선수가 너무나도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조병 선수가 거기에 좀 이끌려간다는 느낌이 중반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색깔이 좀 많이 들었죠. 조병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혹시 자신의 스타포트가 느리고 레이스라든지 드랍십의 활약이 늦었다면은 그 전에 좀 더 빠르게 승부를 펼치는 게 좋았지 않을까. 타이밍 자체가 좀 너무 느렸어요. 이영호 선수의 벌처가 센터 쪽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건 좋았는데 바로 이영호 선수는 상대방 들어오는 거 보고 그래도 따라와 줬었고요. 네, 사실 이런 경기 보면 이영호 선수의 경기를 정말 칼럼식으로 해서 한 3페이지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어느 정도의 경기냐면요. 레이스와 탱크만으로 갑니다. 상대방은 벌써 마인도 있는데 그런 것을 겁먹지 않고 센터 지역에 탱크로 다 자리 잡고 센터에는 마인 하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7시로 상대방이 올 타이밍 즈음에 그 취약 지점에 소수의 탱크와 마인이 매설이 되죠. 이것 자체가 진짜 이렇게 해내는 게 저희가 보는 눈으로 쉽고 태태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지만 하면서 저렇게 못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어떤 건지를 1세트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조병세와 이영호 전반적으로 특히나 이런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조병세를 상대로 해서 상대 전적으로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어주는 이영호 자신의 진가를 다시 한번 보여줬고 경기는 바로 두 번째 세트 이 선수를 만납니다. 신상문과 임정열 기다립니다. 네, 오늘 엔트리가 확실히 CJ&투스가 엔트리는 잘 맞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1경기도 상대전적에 앞서고 있는 조병세를 좀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패배해서 아쉽긴 하지만 2경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그 KT 로스터의 저그라인이 좀 약점이 테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노리고 특히나 레이스 활용도가 높은 이 이카우스 맵에서 신상문을 배치했다는 부분 CJ&투스가 잘 노리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나 사실 레이스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선수 중에 한 명. 그것이 아니라 거의 단도로 거의 떠오르는 선수가 거의 신상문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장면들이 최근에 어느 정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상문 믿을만한 선수기 때문에 포진이 됐는데 임정현 선수 KT로스의 저그 분위기 만드는 또 중요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특히나 저그 대 저그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팀의 안정감을 심어준 그런 선수고요. 그렇죠. 테란전에서 4승 5패 아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이재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임정현 선수의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난번의 패배가 오늘 아주 좋은 교훈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KT의 입장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었죠. 상대팀 분명 잘하는 선수 많지만 예를 들면 테란이 적을 잡을 때 이재호 선수만큼의 느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테란들이 우리 적들이 만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KT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된 경험을 받았습니다. 이재호는 대저거전에서 완전 논외니까요. 지금 이용호보다 더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재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정현 선수, 그런 이재호 선수를 상대로 해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이번에 신상문을 만났는데 과연 임정현이 준비한 것은 어떤 것일지 신상문과 임정현 선수의 경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이카로스. 뭐 전반적으로 이카로스에 분명히 신상문이 어떤 것을 기고 났을 때는 임정현도 어느 정도 분석했을 거예요. 그렇죠. 무난하게 흘러간다고 했을 때 확실히 흰 활용도를 정말 잘 활용을 하는 임정현 선수가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상 선수는 뭔가 이번 경기를 위해서만 특별하게 준비한 전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신상문과 임정현 선수, 자 이 두 명의 선수 지금 1세트는 원하는 대로 엔트를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조명세 선수의 패배를 내서 시즌2가 기세를 올릴 뻔하던 게 꺾였거든요. 역시 이경호 만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못 들었어요. 네, 정말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중심을 테란, CJ에도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자 과연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신상문과 임정현 선수 이 두 선수 경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카로스마저 내주게 되면 시즌2 나머지 뭐 좋은 선수 남아있습니다만 기세는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임정현 선수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면 신상문 무너지고 힘도 무너질 수 있어요.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신상문 선수의 진영, 신상문 이카로스 12시입니다. 자 저그 임정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정말 신상문 선수 하면 특히나 이 맵에서 투스타로 대변이 되는 선수인데 그냥 대놓고 투스타 한 다음에 배럭 3개 올리면서 레이스와 머린 메딕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준비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뭔가 좀 색다른 전략도 준비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기대감은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신상문 신상문 선수의 역할이 사실 시즌2의 테란 지형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만큼 지금 조금씩 뭐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정말 아쉬운 숫자입니다. 25승이니까요. 그렇죠. 네, 확실히 뭐 한 팀의 에이스를 담당을 한 팀의 그 정말 대표 주자를 담당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확실히 CJ 엔투스에서 둥치를 펴면서 보다 더 많은 승수를 요구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다 이제 주장까지도 좀 맡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좀 신상훈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좀 해줘야 역시 주장의 체면도 쓰고 그리고 이제 주장이 또 1승을 거두면은 다른 선수들에게 또 시너지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나거든요. 네. 어떻게 뭐 임정현 저그 전에 그 훌륭한 숫자에 비해서 테란전 4승 5패 좀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움직임 속에 최근에 아주 뭐 이재호에게 원포인트 레슨 제대로 받았으니까요. 예, 그렇죠. 네. 정말 팀 내에 이영호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연습을 하면서 많은 조언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저그전만 잘한다. 그리고 다른 종족전은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정도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임정현 선수도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바꾸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고 확실히 KT에서 저그하면 역시 첫 번째 손가락엔 저는 이제 임정현 선수를 꼽고 싶거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때. 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색다른 걸 준비했죠. 네, 임정현 묘한 지역의 스포니플. 네, 확실히 테크트리에서 어느 정도 앞서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임정현 선수가 일단 가지고 있고요. 네. 앞서서 이제 신상훈 선수가 SCB까지 생산을 좀 정지를 한 상황에서 11배럭 11가스 최대한 테크를 빨리 올려주고 있거든요. 양 선수 다 테크트리 쪽으로 경기를 좀 풀어나가겠다라는 생각을 애초에 좀 준비해왔던 것 같습니다. 자, 게스 많이 먹으면 신상문 뭐 펼쳐나가는 그 방향이 어떻게 보면 신상문 다운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정현 선수와 KT 코칭 스태 입장에서 연습을 했을 겁니다. 최대한 레어를 빨리 가서 스파이어 테크를 최대한 더 빨리 타고요. 상대방이 견제할 수 있는 그 테란이 그 한 1, 2분 정도 가져가는 그 시간 있지 않습니까? 주도권. 그 시간을 주지 않고 자신이 오히려 주도권을 주겠다. 이런 것이 지금 임정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레어를 빨리 가겠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신상문 팩토리까지 올립니다. 계속해서 가스를 또 얻어내고 있습니다. 신상문 11시. 그렇죠. 가스 3기를 계속 채취하고 했다는 부분이 확실히 노골적으로 투스타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일단은 임정현 선수의 오버로드 정찰 자체가 미네랄만 보고 이렇게 싹 빠져서 옆으로 만약에 움직였다면은 이거 신상훈 선수가 정찰 방향도 좀 3시 쪽으로 바로 가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상대방의 입구 지역에서 바로 좌회전 한번 틀어주면
예, 바로 또 테나 입장에서는 잠시 좀 골치 아플 수도 있고. 네, 일단은 뭐 그래도 뭐 상대방의 위치 3인용 맵이기 때문에 뭐 3인용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어차피 투스타가 좀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역시나 한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참 이제 신기하긴 한데 이것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가스를 초반부터 이렇게 먹으면 신상은 거의 뭐 투스타의 흐름입니다. 자, 임정현 선수의 오버로드가 묘한 방향으로 한번 꺾었는데 이거에 신상문 이 페이크에 속을까요? 일단은 바깥쪽으로 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신상훈 선수가 아직까지도 SCB 정찰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타이트하게 투스타 포트를 지금 태클을 타고 있다라는 것이 되고요. 자, 임정현 선수는 혹시라도 벌처가 오지 않을까 크리콜로니까지 건설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뻔히 상대방의 빌드를 예측할 수 있는데 그 빌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팀 내 선수들과 신상문 선수가 예를 들어 만나면 다른 빌드를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10게임 연습할 때 한 4-5게임 정도 즉 한 50%의 연습 정도는 확실히 투스타 포트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했을 것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선내어를 빨리 갔습니다. 안마나 해처리보다도 스파이어 태클 빨리 올렸고 오버로드의 스피드도 빨리 찍을 겁니다. 이것이 신상문 선수에게 굉장히 일단은 어려워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신상문 선수가 한 번 더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움직임. 앞마당에 썬큰까지는 봤습니다. 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상문. 그렇죠. 저 썬크 콜로니를 보게 되면은 벌처로 좀 달리기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벌처도 지금까지 생산을 하지 않고 그 레이스 쪽에 확실히 모든 것을 지금 걸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냥 레이스거든요. 불 다 꺼요. 팩토리, 베럭스 불 다 꺼지고 레이스입니다. 스타포트만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레이스 2개 나오자마자 오버로드를 한 2개 잡아주면서 그런 다음에 드론을 몇 개 잡아줘야지 그나마 다행인 거거든요. 네. 지금 클로킹이 늦기 때문에 일단 클로킹 전에 재미를 좀 봐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자, 일단 도착했고 공중거리, 지근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오버로드 사냥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스파이어 완성 안 됐습니다. 잠시 후 이제 스파이어 완성됐고요. 오버로드 2기까지는 잡아주고 빼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바로 저 라바에서 지금 무언가가 생산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상문 선수는 타이밍이 확실히 될 수가 있고 네. 오버로드 하나 잡고 드론 2개 잡고 성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렛을 바로 건설해줘야 되거든요. 클러킹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기 전 저그의 오버로드가 스피드업이 되기 전에도 뮤탈스크 스콜지로 저그가 한번 공격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 신상훈 선수가 얼마나 수비를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레이스 활용도가 너무 달라져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숨겨놓은 자신의 먹잇감이거든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이건 가둬두고 있고 이거 위쪽 올라가는 임정현 선수의 공중병력들. 그렇죠. 본진 바로 치는 거죠. 터렛 몇 개나 있나 확인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역시나 테란의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저 위에 이렇게 합류되는 저 레이스의 이동 경로를 예측을 한 다음에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레이스 클로킹 전에 레이스 2개 지은 것은 절묘한 판단이었었고 이것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냥 잘못된 말을 할 뻔했네요. 정말 기가 막히게 레이스 2개 찍은 것이 판단이 맞아떨어졌고 드론 2개 잡고 오버로드 2개 앞마당의 드론을 본진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지금 저그는 할 수 있는 게 오버로드 스피드업과 온리 뮤탈 외에는 다른 카드가 없습니다. 반면에 테란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레이스 계속 찍다가 자원 남으면 배로 눌려서 머리 찍으면 필승입니다. 그런 구도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흐름까지 거의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신상문 선수가 좀 빠져나가는데요. 그렇죠. 임정현 선수 이 투스타 어느 정도 대비했습니다만 그거보다 좀 더 많이 걸었습니다. 신상문. 일단 당분간은 레이스 스컬 대 레이스 대 이제 뮤탈 스컬지 싸움이 되겠고요. 테란이 정말 가난하게 커맨드가 계속 쉬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그 베럭스가 늘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인정 선수가 지금 타이밍이고요. 자, 오버로드까지 대동했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일단은 클라킹을 했습니다만 오버로드가 일단은 스피드업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쫓아옵니다. 본진 안에서 떠나는 건 약간 좀 무리였습니다. 네. 약간 좀 무리였긴 한데 그래도 본진 안에 털에 한 개 정도는 더 지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레이스를 무사히 시켜놓은 것은 아주 다행입니다. 상당히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자, 이동하면서 오버로드 하나 더 잡아줬고 하지만 임정현도 공격의 고삐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레이스가 숫자가 2개 되긴 하지만 터렛 위에서 계속 싸워줘야 되고요. 인정현 선수는 바깥에서 싸우면은 레이스 상대로 뮤탈스크가 이길 수가 있는데 터렛 위에 싸우기에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레이스 좀 더 쌓이면은 원샷으로 그냥 오버로드 갈 수도 있는 정도의 그렇죠. 움직임이거든요.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돌출되는 오버로드 스쿼지 지금 뮤탈 중에 하나를 찍어서 왔다 갔다 계속 해주면 결국 열세의 노인 쪽은 임정현 선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버로드가 단순히 클라킹 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그는 오버로드가 있어야지 유닛 찍는데 지금 이게 다 데미지죠. 진짜 신상문의 투스타는 알아도 못 먹는 건지 지금 저그는 드론을 찍게 되면 뮤탈이 안 나오고 가스가 쌓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턴을 찍고 있고요. 역시 공군에서 가장 탐나는 사람 나와라 씨죠. 여기서 아무래도 터렛까지 완성이 되고 레이스가 쌓이면은 신상훈 선수가
모든 레이스를 이 지역에 수비할 필요가 없어요. 레이스 한 3-4개 빼가지고 적의 본진 쪽에 가서 드론만 사냥해도 되는 여유가 이제는 생겼습니다. 신상문 선수가요. 많이 단단해졌는데요. 네. 신상문. 터렛이 4개나 지어졌고 지금 임정현 선수가 이기려면 상대방의 레이스, 신상문 선수의 레이스가 잠시 빠진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할 때 그냥 본진에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저 터렛 있던 말은 다 깨버리고 그냥 그 위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추가 병력 찍고 지금부터 드론을 보충하게 되면 가스는 쌓이고 막 여러 가지 불균형이 생기면서 뮤탈도 아니고 이거는 뭐 히드라를 가도 이미 늦었고 이도저도 아니게 된단 말이죠. 게다가 지금 앞마당 상황 보십시오. 지금 저그 임정현 얼마나 불편합니까? 앞마당 지금 미네랄 채취하는 드론이 한기입니다. 그렇죠. 마치 저그전을 하듯이 뮤탈스콜지만 집중적으로 생산해주고 있는데 신상훈 선수도 저그전 하듯이 레이스만 계속 모아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여유가 생겨서 배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네. 더 없어졌어요. 임정현 선수 입장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드론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선책도 못 됩니다. 네, 그것이 큰 문제인 것이고 일단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하이브라도 가면서 변수를 좀 노리겠다라는 생각이지만 일단 지금 신상문 선수가 배럭 늘렸고 상대방이 왜 이렇게 조용할까 싶으면은 레이스 11기 타이밍에 한번 나갈 겁니다. 한 부대 타이밍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재미 보러 가면서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상황이라면은 하이브 가서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퀸즈 네스트만 완성시키고 퀸이라도 한두 개 뽑아가지고 이스네어를 통해서 레이스 묶어주면서 잡아주던지 마린 메디겐 뭐 이스네어 쓰면서 잡아주는 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단순히 하이브 가서 어떤 일에서 붙겠습니까? 그렇기도 하죠. 예, 지금 뭐 가디언을 해봤자 레이스가 저렇게 많은데 가디언? 그건 안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느낌이 약간 퀸을 찍은 듯한 그렇죠. 느낌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아무튼 어려워졌고 네. 만약에 이런 퀸의 의도가 들킨다 그럼 역시나 가능성이 없습니다. 퀸이 나와도 사실 테란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네. 본진 안에 들어가서 이것도 좋은 정보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정보 오버로드까지. 야, 와. 이렇게요. 이렇게 원샷 원킬될 야. 수가 완전 나가거든요. 그렇죠. 임정현. 그러면서- 오버로드 또 만들었는데 또 안 보여요. 네, 오버로드 근처 없으니까 또 뮤탈리스크도 한 개 잡아줬고요. 신상훈의 이 레이스 날카로운 공 견제력이 네. 너무 좋네요. 알아도 못 막는다는 게 정말 이런 상황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인스네어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강력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도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퀸을 숨겨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머린과 지금 레이스가 따로 있을 때 각계격파를 한번 시켜야지만 이번 경기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격을 굶주리게 하고 있거든요. 오버로드가 없으니까 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원이 병력들이 나올 수가 없고 지금 원샷기로 사라지는 지금 현재 신상문 선수의 레이스는 배틀 레이스예요. 그렇죠. 확실히 드론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채우면서 일단은 투회 처리해서 뮤탈 스콜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자원적인 부담은 없어요. 하지만 정말 뮤탈 스컬지만 생산하고 퀸만 옆에서 서포터를 해줄 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신상 선수는 레이스에다가 이제는 마린 메딕이라는 강력한 유닛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인스네어를 뿌려봤자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지금이어야 됩니다. 지금 타이밍에 적을 잡아버리고 도망을 못 가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 재미를 봐야 돼요 지금. 아직은 만화가 조금 부족할 것 같거든요. 레이스와 마린 메딕이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뮤탈스크와 퀸이 인스네어로 활용을 해서 레이스라든지 마린 메딕이라든지 따로 각계격파를 시킨다. 그랬을 때 임정현 선수가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예, 따로 떨어지게 만들려면 마린 메딕 출발할 때 테란의 본질을 덮쳐야죠. 네. 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나 이제 오버로드 한번 살짝 밀어넣은 것 같은데 임정현의 그렇죠. 그 퀸이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붙겠는데요. 퀸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유인을 해야 되는데 퀸 봤죠? 네, 퀸 보여주고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인스네어 뿌려봤자 머린 매듭 화력이 약해집니까? 그것도 아니죠. 결국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퀸을 어차피 뭐 보여주기에도 좀 늦긴 했었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퀸의 타이밍이 좀 레이스 오래 만들기. 그쵸, 승부를 봐야죠. 여기서 털에 격파시키고 나서 레이스가 올 때 인스네어 퀸이 전략의 핵심이 퀸이 야. 이거 진짜 이것만 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실수는 너무 아쉽습니다 임정현. 임정현 지금 퀸 외에는 뭐가 안 되는 거거든요. 2차 퀸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1차의 퀸이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지금 저그가 테란의 본질을 치기 전에 테란이 먼저 들어와 버리면은 이것 또한 힘들거든요. 이쪽 공격 시작됐거든요. 신상문. 그렇죠. 지금 테라는 레이스를 본진으로 뺏어 맞고 앞마당을 머린 매딩만으로만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정말 임정현 큰 위기 상황인데 퀸이 오히려 정말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지금 뿌려봤자 뭐합니까? 좀 아쉽네요. 뿌리고 각계격파를 시켜야 되는데 모짜를 아직도 머리 매딩 있는데요. 마린 위에 도망가 버리거든요. 화력이 약해집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임정현 선수의 퀸의 전략은 아무런 지금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상대편 기분만 나쁘면 초록색 물감만 끼워진 건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렇죠. 힘든 상황에서 퀸이라는 어느 정도 비밀 경기를 좀 생각을 했었던 임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겠네요. 인스네어를 이용을 해서 정말 컨트롤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신상문 선수. 여유로운 컨트롤 팀! 신상문! 와
야, 진짜 신상문의 뚝이다. 경기 전에 예측을 했죠. 제가 전문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죠. 신상문 선수는 스타포트 2개 짓고 배럭 3개 지을 것이다. 이건 신상문. 레이스처럼 보여요. 레이스 컨트롤 보네요. 네. 레이스 컨트롤하듯이 하체를 컨트롤하는 신상문. 야, 진짜 신상문. 자신의 컨트롤 봐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나다. 그러면 보여주는 거죠. 신상문 양 어깨에 레이스를 달고 나야 될 것 같아요. 굉장한 선수입니다. 대놓고 레이스를 쓰더라도 상대방의 벽에 맞춰서 연습을 해왔을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신상훈의 레이스는 달라도 다르네요. 신상문 컨트롤, 하체 컨트롤, 레이스 컨트롤 모두 빛이 났었던 두 번 세트. 신상문의 임정현 출격, 첫 번째 조병세 출격은 물론 승리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만 신상문이 바로 또 임정현을 잡아주는 스코어 1대1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이 임정현 선수가 상대방의 전략을 어느 정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패배할 수 있나 싶은 그런 경기가 나오고 말았는데, 역시나 이 부분에서는 신상문 선수를 칭찬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상대방을 굉장히 가난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이 쓸 수 있는 카드 단 하나로 그냥 뭐 제약을 딱 두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에서 노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신상문이 팀의 테라 한 명을 살아줬어야 되는데 신상문이 전력을 팀에 투장났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수준 높은 저우의 테란 움직임, 굉장히 다채로운 느낌의 그런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양 선수 모두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스코어가 1대1인데 아무래도 KT 로스터의 이영호 선수를 이미 이 경기에 배치했었던 KT 입장에서는 1대1 스코어가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닐 겁니다. 반대로 CJ 엔투스 같은 경우는 이영호 카드를 이미 상대방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1대1. 근데 CJ 엔투스의 주력은 프로토스거든요. 그렇죠. 프로토스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거기다가 신동원 선수, 연승 기계예요. 예, 그런 선수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CJ 엔투스 입장에서 1대1 스코어가 더 반갑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자, KT로서는 사실상 2대0을 일단 맞춰놓고 나머지를 좀 바라봤었던 것 같은데 결국 신상문이 당금질 제대로 한 임장을 한 번 더 눌러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의 세 번째 세트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